자, 여러분 한국의 정책평가에 관한 내용을 더 정리하겠어요. 일단 한국의 정책평가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업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이들의 정책이나 사업, 업무 등에 관해 계획의 수익과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 분석하는 것들, 그걸 이제 정부 업무 평가라고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 업무 평가에서는 정부 업무 평가의 원칙이 그 밑에 나와. 원칙을 묻는 거 한 문제, 여러분들. 세 가지가 나왔죠. 첫째, 통합평가란 말이 나왔나? 나왔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는 개별법 자체, 각자 개별법에 이렇게 평가해라 하는 평가의 원칙을 규정해 놨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대로 통합해서 다 평가로 바꿔놨어요. 이게 지금 통합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체평가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외부한 평가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것들. 둘째, 두 번째 줄 끝에 자체평가 시행이란 말로 나왔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두 번째 줄, 투명평가에다가 밑줄. 투명평가에다가 밑줄. 투명평가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가 정부 업무 평가의 3대 원칙을 얘기해라. 그럼 첫 번째 뭐다, 여러분들? 통합평가. 두 번째 나온 것은 자체평가. 세 번째 나온 것은 투명평가. 그 세 가지 3대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그 말씀 여러분들 옆 페이지 하단에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가 나왔는데, 자, 그 자체평가는 저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서 1번 나온 거 봐. 저행정기관은 거기 이제 민간위원 밑줄.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이 숫자를 가져가야 돼.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자체평가 나름을 나왔죠. 그 민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꼭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또는 4번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메타평가, 종합평가, 평가종합에서 얘기해서 했습니다. 4번 가져가야 되겠고, 방가로 이번에 지방단체의 자체평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지방단체의 장은 그 소관 소속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는데 또는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3분의 2 이상 민간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같이 여러분들. 자, 내려가서 반가로 3번의 특정평가를 한 거 봐. 자, 이번에 국무총리는 동그라미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평가는. 그거 적어놔. 지방자치단체 X라고 적어놔. 지방자치단체 X.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 국민적 감신도가 높거나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 등등의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다 그런 말 나왔나? 그러니까 특정 평가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은 좀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반가로 4번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란 말이 나오죠. 자, 거기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일단은 합동평가는 누가 하냐면 세 번째 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세 번째 밑줄놓고 다시 올라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이걸 일명 적어놔. 위임사무라고 그래요. 무슨 사무? 위임사무. 위임사무. 자, 방금 전에 위임사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보자, 여러분들. 국가사무국 위임사무국, 국가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국정 혈주 주행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평가 실시한다 그런 말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여러분들 합동 평가고 주체가 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숙제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그것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반가 5번에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공기업 비웠어 안 비웠어? 공기업도 다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공공기관 평가를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줄 외부기관이 실시한다 미션. 그걸 외부 평가라 그래. 그럼 공공기관 평가는 자체 평가가 없습니다. 다 외부 평가죠.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이제 절을 바꿔서 7절에 정책 종결 파트 227페이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정책평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자, 맨 위에 보자. 역기능적인 정책, 중복된 정책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정책 종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인과 뭐 유형 그런 거 나왔는데 그런 거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대신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228페이지에 거기는 정책 환류라고 나올 게야. 그 정책 환류를 정책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변동 그러는데 자, 정책 변동 자체는 정책 평가 후에 최종적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정책 종결도 정책 환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지. 그 세 번째 정책 종결 나왔잖아. 요거 외에도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혁신이 존재하는데 정책 유지를 얘기할 때는 현재의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정책 유지라고 하는 거야. 현재의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정책 유지라고 해. 정책 목표를 얘기할 때는 기존 정책의 목표는 변동시키지 않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는 것을 정책 승계라고 얘기합니다. 정책 승계의 개념 정의하는 게 두 번씩 나왔었어. 승계. 그리고 정책 혁신 나온 거 봐. 이건 뭐냐? 정부가 그동안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책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쭉 앞쪽으로 넘겨보자. 자, 페이지 어딜 펴보시냐? 186페이지. 186페이지. 자, 거기 이제 옆 페이지에 합리무역 나왔죠?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하지? 아까 경제적 합리성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완벽한 대안 선택하는 걸 합리무역. 자, 넘겨보자. 만족무역은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라 그랬죠? 학자 사이먼 나왔습니다. 사이먼. 그리고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앞에서 파악하고 있는 합리무역은 경제적 합리성이고. 됐습니까? 자, 다시 옆 페이지에 점정무역.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의 대안 선택이죠? 근본적인 변화야, 소폭적 변화야. 소폭적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소수의 신규 사업만을 검토하죠?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다원화된 선진서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넘겨서 혼합모형, 혼합조사모형. 자, 191페이지 상단에 합리모형, 점정모형을 비판했죠. 하나는 비합리, 하나 보수. 그래서 세신적인 합리모형 수용하고 현실적인 점정모형 수용하자. 제1접근, 제2접근, 제3접근 얘기했고 근본적 결정을 할 때는 뭐로 해? 합리모형으로. 부분적 안정적 상황 결정은 점정모형 갖고 한다. 전체주의, 다원주의, 자신의 혼합모형은 활동적 사회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라고 얘기했다.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 기억나죠? 육감, 직관을 묶어 초합리성에 근거한 결정 양식. 그래서 내려가서 질적 모형으로서 계량적 성격 결합했죠. 환류작용을 중시한다. 정책 결정 체제의 개선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서 쓰레기통 모형. 자, 거기 여러분들 내용에 보시면은 산불현상 기억나? 자, 세 가지 불확실성, 환경이 불확실하고, 참여자가 불확실하고, 또 모두 불확실해. 응? 목표산도 불확실하다. 자, 점화 계기는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난다고 얘기했죠.
네 가지로 뭐가 나왔어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해문 삼선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친목단체라 대학 기억나요? 유기적 구조의 결정 양식 얘기했고 날치기하고 찐빼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페이지 200페이지. 자,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 기억나? 복합적 정책인 성격, 상호 적응성, 순환적 특성 얘기했죠. 그 밑에 박스에 고전을 얘기할 때는 기술적 비정치, 단선적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자, 넘겨서 202페이지 맨 밑에 고전과 현대 비교한 거. 고전은 결정자의 권한이 절대적이죠. 현대는 집행자. 고전은 합법성, 현대는 대응성 얘기했죠. 그다음에 기술성, 상호 적응성 얘기했죠. 정책 목표 구체성, 현대는 모호성. 윌다브스키 통제 모형, 상호작용 진화 모형. 근데 정책 집행을 진화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전향적 접근, 후향.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요 상향적 접근을 대표하는 게 립스키의 일선 관리제 무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206페이지. 박스에 자 정책 집행 유형 5가지 고지 협재관 기억나?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자의 권한이 극대화되어 있고 내려갈수록 집행자의 권한이 극대화되어 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209페이지. 하등의 수능의 조건 3가지, 유인 설득, 강제 3가지라고 얘기했죠. 다음 페이지, 집행기관의 장기성이야 단기성이야? 집행기관의 장기성 얘기했을 거예요. 자, 정책평가는 한거 보자. 일반적 의미의 정책평가는 집행 이후의 결과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사후 분석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서 총괄평가 얘기했죠. 협의의 과정평가는 집행 과정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했죠. 광의의 과정평가를 얘기할 때는 형성평가를 포함해서 광의의 과정평가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얘기했죠. 다음 페이지 214.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뭐라 한다? 평가종합. 평가종합은 본인이 해, 제3자가 해. 제3자가 한다. 215페이지 맨 위에 정책평가 기준에서 목농조 수사 기억나죠? 아까 고지협재관하고 연관시켜서 내용 대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넘겨서 정책평가의 기법. 아까 예비평가를 뭐라 했어요? 평가성 사정이라 그랬죠. 점검 분석하는 것, 모니터링 얘기했죠. 자, 실험 설계에서 실험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에 따른 무작위 진실험. 동질성 확보하지 않았다? 준실험. 바람직한 거야. 진실험. 현실성이 높은 거야. 준실험. 그러면 두 개 보는데 내적 타당도가 뛰어난 것은 당연히 뭐가요? 진실험이죠. 반면에 외적 타당 일반화는 동질성 확보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준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넘겨서 218페이지. 정책평가의 타당도 기억나죠? 정책효과,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 일치성 얘기하고 저의 요인 얘기했죠. 우발적 사건을 뭐라 그래? 역사적 요소. 옆에 페이지 맨 위에 자연적인 성장을 성숙효과, 실험 집단으로서의 자격의 상실, 상실 요소, 측정 요소를 시용 효과라 그랬죠. 극단적인 측정치,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간다. 회귀 인공 요소. 측정 도구의 변화는 정책 효과의 측정 방법이 시간적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이게 예상했어요. 했습니다. 220페이지.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의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 그랬죠. 저요인, 호든 효과, 표본의 대표성 크리밍 효과. 특히 좋은 대상만을 실험하는 것을 뭐라 그래? 크리밍 효과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옆 페이지. 조작화가 키워드 뭐예요, 여러분들? 구성 타당도. 강력하고 정밀한 연구 설계가 키워드.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라고
다음 페이지에 통합평가, 두 번째 여러분들 자체평가, 세 번째 투명평가. 또 출제 두 번씩 나왔었어. 가지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특정평가라고 얘기했고,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합동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분해서 가져가십시오.